네, MBC 100분 토론입니다. 앞서 여는 말씀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방송선 가운데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 의원 두 분이 직접 나오셔서 1대1 토론을 진행하고 잠시 후에 정치 논객 두 분이 함께하는 심층 토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임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맞은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1대1 토론 진행하기 앞서 저희 100분 토론팀이 준비한 자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된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5차례나 있었지만 정치 공방 속에 실제로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선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개입 지시 및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전 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그리고 기타 사항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모두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유출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와 별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제만 생기면은 다 국정조사 하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기타 조항이 있는 만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음모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위회의의 공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특위의 순항을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국정조사는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본다. 예, 지난 1961년에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창설이 됐던 국정원이 이제 드디어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 특위 활동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요. 오늘 토론에 직접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잠시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증인 채택 문제라든가 이 공개 여부를 놓고 좀 만만치 않은 기싸움을 펼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가장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김재원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들 사실 방금 이 전부 나왔듯이 예. 조사 대상 범위 정도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되었고 또 기간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가 되었는데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당 소속 그 조사위원 또 민주당 소속 조사위원 중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국정조사라고 하면 결국 그 우리가 조사관으로서 국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나가는데 그 조사하는 분 중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계시거든요.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 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의 어떤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분의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제기될 때는 증인석에서 증언을 해야 될 분이 조사로 나와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받아야 될 분이 조사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문제다 해서 좀 우리 당 소속 그 조사위원들이 아주 격렬하게 좀 오늘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7월 10일인가요? 그때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들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재척 대상자다. 그렇게 해서 좀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지금 마음 새누리당에서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의 경우에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다. 좀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셨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정문헌 서상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제척 의견을 갖고 서상계 계시죠. 의원은 특위위원이 아니고 이철호 의원이요. 이철호 예. 의원. 이철호 의원에서 특위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그 부분이 오늘 좀 상당히 팽팽했던 모양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호 의원이나 정문헌 의원은 뭐 특위위원을 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위위원을 하면서 또 필요한 그 조사 파트에 대해서는 그 두 분을 증인으로 세우면 된다. 그런 기술적인 묘가 있는 거고 문제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께서 뭐 거의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미래를 참 걱정하게끔 만들 정도로 과도한 언행을 하셨는데 그 이제 두 분의 당사자가 우리 김의원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입니다. 근데 우리 김재원 의원도 아시다시피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파트가 4개의 파트입니다.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국정원녀 소위 인권 사건인데 그 현장에 김의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발을 당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피의자가 되는 거 아니고 피의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소돼서 피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분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척의 대상이 되는 건 곤란하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해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은 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의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두 분이 그동안 이 국정조사가 있게끔 하는 데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을 찍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생각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격앙되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 이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쯤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법률적인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지 않게 하고 또 제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정감사 조사가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관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조사관의 입장이라고 보면 사실은 평정심을 갖춰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조사를 또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정심을 갖지 못하고 또 공정한 어떤 조사관의 입장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사실은 조금 의심받을 만한 그런 사안만 있어도 스스로 회피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관여가 별로 없고 관련도 별로 없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의 물타기 작전으로 우리 이철우 의원 또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 그럼 당신들도 하지 마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안 하겠다. 그러니 그쪽은 좀 제발 나오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물타기는 아니고요. 저는 정문헌 의원이나 이철호 의원이 문제가 없어서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많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문헌 의원이든 또 이철호 의원이든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양당이 지금 8명씩의 지금 조사위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4개의 파트라고 했을 때 정문헌 의원이나 이철호 의원이 계신다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저는 지워질 수 없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나 김의원 의원이 있다 해서 오히려 오늘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3개의 조사 파트 중에 정작 그 두 의원이 관여되는 국정원료 사건에 관해서는 스스로 자제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 기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철우 의원 또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정원에 관련된 국정조사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또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선거 개입 의혹 일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제목도 국가정보원
이게 오늘 채택된 보고서인데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과거에 정문원 의원이나 이철우 의원이 댓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등 관련이 없는 이제 관련이 매우 많이 있다. 200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 대화록의 그 유출 과정에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지금 입장에서 저분들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은 만약에 그렇다면 국정조사 좀 더 공정하고 생산성 있게 가기 위해서 이 두 분은 우리가 그러면 나올 테니까 그쪽도 직접적으로 이 국가정보원 그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 선거 때만 되면 이 정치적 격변기만 되면 단순히 정보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이른바 줄을 대기 위해서 내부 보고서를 빼돌려서 정치 세력에게 갖다 주고 정보를 빼고 또 그렇게 해서 일부는 정권이 바뀌면 승진하고 일부는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돼 왔거든요. 이번에도 전직 국정원 직원과 현직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재판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주장합니다. 예, 반론 드리죠. 댓글 사건이라고 이제 이 국정조사의 범위가 물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대선 개입과 관련된 그 조사의 본류입니다. 본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원 의원이나 이철우 의원이 제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선대위에 의해서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작에 의해서 저는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한 축은 말 그대로 국정원이나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선거의 개입이었고 다른 한 축은 NLL 대화록과 관련된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대선을 저는 치렀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과 관련돼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국정원이 양쪽 다에 매우 중심적 역할을 했고 키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문원 의원은 2012년 작년 10월 8일 날 느닷없이 NLL 발언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이것이 문제의 촉발 지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밝혔듯이 본인이 그 대화록을 본 것을 자세하게 김무성 종합선대본부장에게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소상히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사건과 대선 개입 사건과 이 NLL 대화록 이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문원 의원이 매우 관련이 높다라고 보고 이철우 의원 역시 그것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한 분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서 상당히 고위직의 정보 간부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두 분 다 매우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가려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계셔도 무방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날이 지나서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특위에서 있었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이 특위위원들 가운데 이 재척 사유에 대해서 좀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만. 네. 김 전 의원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새누리당의 정문원, 이철우, 이제 관련 여부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정문원, 이철우 의원을 배제할 용의가 있는데 만약에 배제를 한다면 민주당도 김현, 진선미 의원을 배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 아까 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아니 바둑을 두는데 사석작전에 저희들이 거기 휘말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두 분들이 필요 없으시면 그건 새누리당의 그 입장이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사석 작전이라니 본인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아니
그분들을 좀 참여를 안 시켜도 된다고 하시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이게 국정조사가 좀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정조사가 벌써 시작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조사가 아니라 어떤 선전의 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철우 의원은 사실 이 사안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더 하나는 대변인을 하면서 많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많이 하신 분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위원 중에는 윤재욱 위원이 계신데 그분은 경찰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전직 경찰 간부로서 오래 근무했다. 그래서 이 경찰의 어떤 직권남용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사실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성의 있게 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성의 있게 좀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적어도 7월 10일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쯤 되면 해결은 해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특위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전체 주제, 조사 범위의 4가지 파트 중에 4분의 1에 불과한 그 한 파트에 관여되어 있는 두 의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진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성실히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의 어떤 인권 유린 문제 이 문제에서만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정보원 지금 개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스파이 양성하고 스파이를 또 잡는 그런 기관이 북한에 대해서 정보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북한의 어떤 공작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될 이 국가정보원이 정권만 바뀌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정보원장들은 또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을 막아보자고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선거 때가 되면 의원과의 관계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김 의원님의 말씀을 마저 듣고 반론 기회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때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보고서를 대선 캠프에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큰 일이나 하는 양 이런 일이 왕왕 있어 왔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그 두 분 중에 특히 한 분은 직접적으로 문건을 받았다라고 사실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정원의 이제 직원들이 대선 때 선거 때가 되면 참 스파이 노릇도 한다는 그런 말씀도 참 우리 역사에서 참 이게 비극적인 얘기지요. 또 서류를 가지고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이제 그랬다는 말씀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줬는지 모르겠으나 국정원과 관련된 서류가 민주당에 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번 전직 국정원 직원이 이 댓글 사건을 밝히게 된 단초를 그분의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을 공익 제보를 한 거죠. 이것을 일종의 대선 개입 차원에서의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견강부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말로 그렇다면 권성동 우리 이번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간사께서 이 두 의원이 있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저하고 지금 오늘 대화를 같이 토론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도 매우 본질적인 것이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일감은 그렇습니다.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 4개 파트 중에 3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다거나 고발만 됐을 뿐이지 조사를 받았다거나 또는 피의자가 됐다거나 또는 기소가 됐다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분을 걷어내라라는 것은 진짜
집권당이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냐는 의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건 어떻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제가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재판받는 두 분의 공소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분은 그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전직 국정원 직원, 그분 출마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선 캠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적인 역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일에 관여하는 장면이 소상하게 나오거든요. 다른 한 직원은 현직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분은 이쪽에 줄을 대기 위해서 그 누설하면 안 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과 심지어는 자신이 그 동료인 양 거짓말을 해서 전화를 해서 지금 그 사람의 그 주소를 알아내고 해서 전부 외부에 정보를 팝니다. 그럼 그 공소장 안에 우리 지금 지적하시는 그 두 분 의원이 실명이 거론이 돼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쯤에서 이제 이 주제는 좀 끝냈으면 아니, 그래서 싶어가지고요. 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거기에 관계자로 거론이 됐으면 그것도 사실은 억울합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거고 조사도 받지 않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공소장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 마치 공소장에 전직 국정원 직원의 공소장입니다. 그것이 현직 국정원 직원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이 두 분의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공소장을 또 펼쳐들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공소장에 그 두 분 의원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오해를 아니 줄 소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네. 지금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들이 일탈 또는 이런 선거 때만 되면 국정원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늘 그 좌우되는 이 과정에 지금 우리 당에서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두 분 중에 한 분, 적어도 한 분 정도가 여기에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발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분이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한다니 과연 적절하냐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문제제기를 하면은 그럼 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국정원 그렇게 직원이 치면 아니 지금이라도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김재현 의원님. 그렇게 아니, 치면 잠깐만요. 제가 김 의원님 말씀 그러고 듣고 반론 기회를 드리죠.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국정원 직원이 공익 제보를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 말을 안 들으시니까 말씀만 하시니까 아니, 들리긴 다 들립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공익 제보가 아니라 이분은 실질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출마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그 민주당 캠프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서 판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정점에 그분들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반론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이 사건이 왜 국정조사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실시가 되게 됐습니까? 이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입니까?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입니다. 대선 개입입니다. 4개의 파트가 나눠져 있지만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도로 따지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여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도로 놓고 볼 때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그것도 아직도 연루기 전혀 근거가 없는, 단지 고발됐을 뿐인 두 의원의 문제로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토론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국정원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두 여성 의원은 관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빗겨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지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국정원이 제발 제자리로 와야 된다. 동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국정원이 댓글이나 쓰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정말 신분적으로 완벽한 보장을 해주면서 국가정보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육성을 해왔는데 선거 때 돼서 기껏해가지고 컴퓨터로 어디 그 사람들 보는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이나 올리고 이렇게 인력을 낭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국정원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한 또 자기들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대남 어떤 선전선동 가운데 특히 국내의 어떤 그 종북 세력들이 같이 결탁을 해서 북한의 지령에 동조해서 움직이는 이 충분한 그 방향을 찾아내서 대북 심리전을 하고 있다, 그래 대응하고 있다라는 또 나름대로는 충분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이듯 사상의 자유시장이 맡기고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업무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조사가 좀 더 원활하게 잘 되도록 야당도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다른 의원으로 좀 교체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이분들의 그 되는데 파트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다른 파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 의원이 최초의 문제 제기자고 제가 좀 끝까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최초의 문제 제기자고 이분을 걷어내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날카로움을 예봉을 꺾겠다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실은 하나며 밝혀질 것인데 그 두 분이 국정조사의 어떤 본질을 흐리고 이게 완전 선동판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선동판이 뭡니까? 좀 제 이야기 좀 합시다.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혼자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언제까지 끝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하십시오. 자, 지금 저희 두 분이 치열하게 1대1 토론을 하시는 건 너무 좋고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하시고 반론하셨고요. 지금 말씀 중이신데 듣고 박근혜 의원님께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저 다 하신 말씀 있으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끝을 못 맺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정 지금 조사하는 것이 국정원을 올바른 위치에 놓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 자체도 개혁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이제 국정원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래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두 분은 좀 배제하고 나머지 만약에 그러면 문제 제기하는 우리 당 의원 두 분까지도 배제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몰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네, 짧게 부탁드리고 이건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정리하려고 아까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석작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김재현 의원님 말씀 중에 국정원 직원이 댓글이나 달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다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고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단적인 이유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은 오유라는 사이트에 실린 댓글입니다. 거기에는 660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각 아이디당 따라오는 팔로워들을 다 곱하면 무려 그 RT 숫자가 500만에 이릅니다. 500만에 노출이 됐던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따라서 댓글이나 달고가 아니라 댓글식을 달아가지고 대선에 개입을 했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국정원녀의 인권사건, 감금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부각시키면서 이 두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진심으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제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두 의원 제척과 관련해서 뜨겁게 1대1 토론을 이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하지 않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오늘 토론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을 너무 많이 좀 허비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아마 양당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테면 나중에 그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두 의원을 특위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문제 제기만 하면 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왜 특위가 파행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첫날부터 좀 삐걱거렸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역시 그 앞서서 박범계 의원께서 지난 대선의 두 축은 이 국정원의 경찰과 국정원이 함께하는 공작 정치 이야기 그리고 NLL 대화록 공개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그 국정원 국정조사에는 지금 실은 이 NLL과 관련된 대화록 공개와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좀 그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뭔가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뭐 두 개의 축으로 저는 새누리당이 선거를 치렀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축, 하나는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작의 방식으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대선 개입 사건과 정문원 의원이 느닷없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 있다. 그렇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더 이상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 NLL은 미국이 땅 따먹게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이번에 국정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NLL과 관련된 공세가 새누리당 선대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정문원 의원으로부터, 정문원 의원이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비서관을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NLL 대화록을 봤다고. 이것은 기밀 누출에 해당합니다. 기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딱 떨어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혹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자백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개의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가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무성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이 두 개의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무성 선대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6일 문제의 그날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 3차 토론을 했습니다. 쟁점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과 오늘 이렇게 붙었듯이 국정원녀 감금 사건이냐 대선 개입 사건이냐 이렇게 쟁점이 붙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후보는 인권 유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후보는 인권 유린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토론이 끝난 1시간 뒤에 수석경찰서장이 댓글 흔적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개입했습니까? 김용판 경찰청장이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김용판 경찰청장은 배우가 없습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두 분 다 전통적인 관료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을까요? 저는 배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는 배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추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2월 16일에 문제의 댓글 없다라고 경찰이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인 12월 16일 점심때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댓글이 없다라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아무런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이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키가 있고 여기에 모든 의문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김 의원님. 우선에 두 가지로 선거를 치렀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사건으로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된 것이 경찰이 참 검찰에서 모든 사안을 전부 조사를 해서 찾아낸 게 73건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한번 올렸는데 그것을 500만 명이 리트윗을 해서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이 어디 사이트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 하나 보고 저 글을 보고 감동받아서 내가 문재인을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사이트에
수많은 글이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몽땅 달려들어서 저 선거 개입을 했다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이 73건입니다. 그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죠. 단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도 선거를 하다가 보면 정말 사소한 것도 워낙에 선거법은 이 정치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국회에 찾아와서 그러면 커피 한 잔을 사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직원이 조그마한 잘못을 하더라도 선거에 관여하는 글귀를 올리다가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사표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이 박근혜 지지했다고 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댓글 내용이 나 박근혜 찍을 거야. 이게 한마디예요. 근데 그거 보고 감동해서 박근혜 찍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댓글 작업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저 양심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개입과 관계없이 과거 오랫동안 해오던 모든 이른바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댓글 작업을 했던 것이 몽땅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정치 개입으로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 개입이라고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 73건 정도 여러 명이 글을 올려서 그중에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된 게 73건이고 나머지 1000여 건 넘는 것이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이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의 업무에서는 또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동의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국정원 이야기는 요즘은 옛날과 달리 북한이 직접 어떤 폭동을 선동한다든가 무슨 헌법을 개헌하자고 거리투쟁을 하라든가 이런 식의 지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의 정책사안, 과거에 같은 4대강 사업 결사 반대하라 또는 광우병 시위에 동참하라 이런 내용의 어떤 지령이 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공작원들 또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어떤 사이버 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부를 막 공격하면서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어떤 심리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나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말만 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친 말이 오가다 보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 개입이 됐다. 이것이 국정원의 어떤 변명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충분히 그 과정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댓글 관련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NLL 발언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NLL 발언을 통해서 선거에 이용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그 이전에 이미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일단 그럼 NLL 발언은 잠시 후에 진행을 하고요. 1분 내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벌써 이게 2007년 10월 12일자 한겨레신문이거든요. 그때 바로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이미 이렇게 다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것은 문재인 후보께서 이 사안에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새로운 어떤 주장과 함께 문제가 됐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다시 말해서 지금 앞서 박범계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을 국정원과 경찰청을 동원한 공작 정치와 NLL로 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으로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으로 듣고요. 박 의원님이 짧게 좀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두 분 논객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같이 모시고 네 분 토론으로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짧게 반론기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그렇습니다.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운해하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지 저는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또는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저는 현직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추론은 제 사유체계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엄청난 거부가 있습니다. 수백억을 갖고 있는 거부가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수백억 가진 재산을 갖고 있는 거부에 약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훔쳐왔을 때 그 거부의 재산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불법이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재단이 필요하고요. 73건 댓글 남았다. 다 지우고 없는 겁니다. 그나마 검찰이 털고 털어서 남은, 검사하셔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털고 털어서 남아있는 73건 가지고 수사한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아닐지언정 우리나라 헌법의 정당제도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자유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거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NLL과 대선 개입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그럼 뭡니까? 더군다나 직업공무원제도도 침해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이것은 준내란에 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께서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모르는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십니까?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 처벌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스스로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 원칙적인 천명을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한중 정상회담 준비하시느라고 바빠서 말씀을 못했다고 그렇게 선회합니다. 이제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원칙적인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은 이 두 주 가운데 이제 NLL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이 이야기 함께 또 NLL 얘기까지 함께 논의할 심층 패널 두 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1대1 토론이 굉장히 뜨거워서 두 분 토론을 모시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맞은편입니다.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두 분이 워낙 뜨겁게 논의를 진행하신 걸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새로 오신 두 분 패널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국정조사 관련 내용 가운데 이 특위위원 제청 문제,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이 과연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NLL 의혹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야가 그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열람 공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적법성 얘기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인가, 이 부분 먼저 두 분 패널께 드리겠습니다. 예, 황 소장님께 될까요? 저는 지금 NLL 문제가 7.4 그리고 6.15 그리고 14 이러면서 북한이 현재도 남측에 제안하는 많은 이 안 중에서 그걸 존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14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NLL의 이 포기 의사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박근혜 새 정부가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앞으로 이제 화해로도 갈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가더라도 잘못된 전 정권이 유지해오던 어떤 대북 영토 포기 의사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황 소장님은 일단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공개된 대화록만으로도 NLL 포기 발언을 일단 보고 계신 거군요, 입장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국정원의 그 원문과 앞으로 그 국가기록원에서 공개될 원문이나 그 녹취록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에 있는 그 원문도 누군가 조작하지 않은 거라면 당시에 북측이 녹취한 녹취록을 전제로 해서 당시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해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야권이 이 지난 대선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뭐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선도 끝났고 지금 이제 선거가 임박한 선거가 없습니다. 보궐선거도 좀 남았고요. 이런 시점에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서 새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14선언, 그러면 그 평화 수역, 또 공동 어로 수역, 이 부분을 승계할 것인가, 또 그 부분과 연계되는 NLL 부분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을 갖다가 승계할 것인가. 저는 새 정권이 당연히 단절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야권이 자꾸 피해의식을 느낄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털고 가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 선거, 총선, 대선에서 이 문제는 그때는 이전 정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새 정권이 북쪽을 대할 때 이 NLL과 그 서해 평화 지역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을 못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 예,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 시점에서 단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면은 상당히 그것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야 정당의 어떤 전국 운영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를 들면 국정조사 그리고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NLL 어떤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 이 부분에 나타난 이 여론이 흐름이 거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세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면은 공감한다가 42%, 그 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한 55%. 이 55% 선이 중요합니다. 이 55%가 여기서만 55% 나타난 게 아니고 국정원이 공개한 부분이 국정원장이 공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부적절하냐가 또 54.8%, 어떤 데는 55%, 대체적으로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도 잘 안 배우고 있잖아요. 이 차제에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볼 때 국어교육도 상당히 좀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을 다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이 전문을 봤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본 사람만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열렬히 지지했던 50대 반란이라고 하는 50대에서도 다 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포기가 아니다. 그리고 공개가 부적절했다. 부분들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이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흐름으로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깊이 있게 저는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새누리당이 바로 공개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잖아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굿초이스였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전까지 국정조사가 아직까지 수사가 안 끝났다 하면서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2월 합의한 거를. 그런데 만약에 이 국정조사를 며칠 더 안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촛불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근데 새누리당이 이런 민심을 정확하게 빨리 포착하고 액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정조사 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이 민심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탈로지 씨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있어서는 본질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에서 감금이라든지 또 뭐 매간 매직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정상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또 공익 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NLL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NLL 사건의 본질은 해주에 대해서 경제 특구를 얻는 대신에 그 NLL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NLL과 북한의 해상 분계선을 갖다가 그 사이에 평화 수역을 만든다고 김정일이 4번을 갖다가 확약을 합니다. 노 대통령한테. 오늘 그 아침에 그 중앙일보에 그대로 났지 않습니까? 해주는 북한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지만은 NLL은 우리가 내주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이 NLL 포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NLL이 없어져야 서해 평화 협력 지대가 생길 것이고 공동 의료 지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보다는 또 그걸 이야기합니다. NLL의 사전 정보를 유출했냐라고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본질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은 과정을 중요시하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들고 나왔으면 이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선동을 잘하는 쪽이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좀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이 NLL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지지가 조금 높은 부분은 새누리당이 워낙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니, 공개를 할 때는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이 손실을 좀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원칙에 대해서 싸워야죠. 그런데 이 부분을 했다가 며칠 보니까 여론이 좀 거의 악화되고 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고 하니까 허지부지 그냥 출구 전략을 쓰고 민생으로 가자. 그러면서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권영세 의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요. 네. 그 공익 제보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인 기자분은 제가 잘 아는 기자입니다. 신동아에. 지금 공교롭게도 예. 이 대화로서 사전 유출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죠. 박 의원님이 좀 당사자셔서 두 분이 좀 이야기를 함께 뭐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을 이어가시죠. 황선당하고 얘기할 거 별로 없습니다. 예. 계속 그 기자분이 어제 영등포 예. 경찰서에 가서 예. 자기가 절취당했다. 녹취록을 스마트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아마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내일 아침에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직자 김모 씨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다. 그중에 일부만 공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뭐 내란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런 어떤 부수적인 과정의 문제도 민주당이 100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 내란이 있다 하면 공개를 해야죠. 100개를 다 공개해야 되고 내란의 문제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이 나중에 사후에 보상을 약속받고 국정원 내부의 정보를 빼는 문제와 예를 들어서 기자의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단 절취해서 그걸 갖다 제보받았다고 공개하는 문제 사이에서 민주당의 도대체 원칙은 무엇이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예. 있기 때문에 여론상이 제가 볼 악화되는 때는 우리 한 소장님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현재 본질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NLL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짚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김장수 청와대 대통령 안보실장이잖아요. 그분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NLL이 정상회담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실무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실제로 NLL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후퇴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의지대로 해라. 이게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대로 해라. 왜냐하면 평소 소신을 아니까 김장수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지금 기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NLL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국정 운영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는 국민 통합과 이 부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떤 다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김 의원님 발언 듣고 박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언급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나 정말 진실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여론을 통해서 호도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성공해서 조금 여론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NLL 발언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김 대표께서는 이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연평도에 포격이 있어서 그 해병대 그 장병 병사 둘이 그 사망했습니다. 당시 전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백주 대낮에 그 6.25 사변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이 그렇게 많은 포탄을 민가에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바로 우리의 북방 한계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이 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 안을 평화수역으로 하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보니까 조금만 밀면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께서 잘못된 그 어떤 신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천안함 폭침 사건도 나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야당이지만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NLL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당대표께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확실히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상 경계선이다라고 명백해서 이 선을 지키겠다라고 해야만이 북한이 이 잘못된 신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평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평화를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바다를 내줄 겁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이 NLL 발언과 이 지금 상황은 반드시 어떤 그 뭐 형태로든 매듭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 자료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두 분 말씀을 같이 종합해서 반박을 좀 할까 싶습니다. 처음에 NLL 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문원 의원이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상 포기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주요 여론이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55%,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NLL 포기 발언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포기론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붕이 파란 집은 다 사실상 청와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전문에 어디에도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상 포기는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LL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NLL을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방이 NLL을 법적으로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LL의 쌍방이 법적으로 포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을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도 그렇고 1차적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전문이 공개되고 요약본이 공개됐을 때 어떤 언론도 이 지점을 보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문원 의원이 10월 8일 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첫 발언한 이후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NLL과 관련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보도 건수가 9,500건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겠습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황 소장님께서 뭐 민주당 선동 잘하는 쪽으로 여론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 그렇게 깔보지 마십시오. 민주당 별로 인기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동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눈과 귀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점은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현 의원께서 뭐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뭐 지도도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건 이런 겁니다. NLL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LL이라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놔두고 건드리지 말고 지금 사실상의 그 영토선을 그대로 놔두고 등거리 등면적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자.
그 안에서 군대가, 쌍방의 군대가 다 철수하고 경찰력에 의해서 행정적 관리를 하자. 여기에 경제와 평화를 덮어 씌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새누리당의 어떤 당파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그러한 정치적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사실상 포기에 가깝다고 얘기하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수많은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이 NLL을 놔두고서 그 안에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평화와 경제 번영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새로운 건설적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첫째 하나는 국민을 깔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거법 위반 댓글이 73건입니다. 그게 그 73건으로 뭐 리트윗이 많이 돼서 국민의 여론을 많이 호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NLL은 포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점 정확히 하십시오. 김재현 의원님. 제가 여기 다 있어요. 정확히 워딩을 보고 여기 다 있어요.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 한번 전부 그렇게 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자, 역시 조금 그러는데 그거는 갔다 오셨어도 이게 바로 갔다 오셔서 여야 원내대표 그 회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토선이 아니고 전부 다 여기 제가 줄까지 끊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끈 선이다. 그게 한겨레 신문 보도 아닙니까? 예, 북방 한계선은 일방적으로 끈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겨레 신문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신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하십시오. 예. 너무 불편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자꾸 그러시네. 근데 여기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랬거든요. 제가 조금 노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이 정식 영토선이 아니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것은 바로 14선언 이후에 일주일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전부 다 보면 대화라고 보면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포기를 안 해도 포기하세요 하니까 예 했는데 그것이 포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오늘 얘기하셨는데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자료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등거리선 말씀하셨는데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언제 북한에서 한마디라도 포기하십시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자, 그 이야기는 그거는 시정해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 점 그 보십시오. 이야기는 다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전 국민이 바라보는 오늘 방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등거리 등면적이라고 하면 이래야 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평화수역을 끌 때 이렇게 북방 한계선이 있으면 북쪽으로 이만큼 올라가고 남쪽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평화수역이 어딥니까? 말하는 평화수역이 여기잖아요. 북방 한계선에서 이만큼 내려면 북한이 마음대로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 이쪽을 평화수역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공동 어로 수역으로. 그러면 우리 경계는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언제 등거리 등면적입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평양에 가셔서 한 번도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전문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오도를 하시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계속 하셔서 지금 여론이 나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박 의원님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자, 저는 적어도 우리 김재현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팩트에 관해서는 사실에 관해서는 저는 정확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포기라고 하라는 이야기가 4번이나 됐습니다. 예. 자, 아까 뭐라고 워딩을 하셨냐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합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내내 그랬다고 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전문 어디에도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관철시키겠습니까? 예. 그 4번이나 그러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럼 제가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자,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잠시만요. 폭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폭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김정일 위원장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예, 이건 전문을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김전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은 이겁니다. 아니, 아까 그 지도를 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한 반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왜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예. 이 NLL은 서해 북방 한계선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정전이 되면서 북한 측에 일방적으로 통과한 선입니다. 이것이 영해선으로 굳어진 겁니다. 사실상의 우리 군대에 의해서 관할이 되고 지배된 영해선이 됐습니다. 그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그 지도에 나오듯이 그 이남미 지역으로 자기들의 영해선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수도 없는 군사적 분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확고하게 믿는 그 NLL 영해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쪽의 등거리와 등면적 등거리로 하다 보니까 북한의 그 황해도 쪽에 육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등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남쪽의 등거리 등면적. 그렇게 가지고 똑같이 들어보십시오. 전문의 등거리 등면적이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번 그래서 이번에 오늘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 정상회담의 국가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전문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전회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회의에서 엄청난 양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도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평통자문회의에서 했던 보고대회 회의록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김정일이 포기하자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예의했다라는 그 지적은 전문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전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점은 읽어보시기 싫으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거기에 계속 이건 뭐 전문을 방송 끝난 뒤에 저희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황 소장님께 얘기 드리죠. NLL을 그대로 두고 등거리 등면적이란 말은 지금까지 공개된 원문에는 어디도 안 나옵니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할 때 NLL을 그대로 두고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노 대통령이 이해한 서해 평화협력지대 또 공동어뢰수역, 평화수역이 NLL이 유지한 채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정상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개념을 이해 못하고 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경찰이 군대가 철수하고 경찰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게 무슨 NLL입니까? NLL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군대가 지키고 있는 육군이 섬을 지키고 해군이 바다를 지키는 경계선상을 NLL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지으려면 헌집은 허물어야지 헌집 위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LL이라는 부분은 일단 두 사람이 합의를 보는 순간에 사실상으로 없어진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 등거리 등면적이 등장한 것은 그 노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월 3일입니까? 11월 26, 27, 28, 3일 동안 그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죠. 거기에 처음에는 등거리를 제안했다가 등거리를 그걸 안 하면 등면적으로 해라는데 등거리라는 말은 한 적도 없고요. 그 등면적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각자 원아들한테, 각자 대통령들, 수뇌부들한테 물어보자. 이거 없애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를 했죠. 다음 날 북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NLL이고 뭐고 이런 개념은 놔놓고 그냥 이 공동어뢰수역하고 평화수역을 해서 같이 쓰자고 합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NLL이라는 것이 군대가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NLL이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북한은 그냥 그 복잡하게 너가 안 받을 것 같으면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에 있는 해역을 특히 우리 그 영종도, 인천, 서울이 가까운 연평도 주변을 같이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성급 회담에서 12월 13일 날 있는 장성급 회담에서 이것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된 게 정확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 또 여쭙고 싶은데 73개의 대선 관련 댓글이 있었고 그중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게 3개가 있었다면 자 100개의 어마어마한 내란에 가까운 비밀 녹취 파일을 갖다가 공익 제보로서 입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은 73개의 댓글이 무섭겠습니까? 정말 내란에 가까운 100개의 녹취 파일이 무섭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습득갱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쳤다가 빠지는 식은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공익 제보를 받았는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를 밝히고 이 부분에 관한 논쟁도 솔직히 말하면 NLL 논쟁에서 민주당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권영세 전 상황실장이 마치 NLL 대화록을 미리 읽어본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 기자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영세 상황실장이 NLL이라는 걸 갖다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발췌돼서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과정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본질이 중요하고 또 어떨 때는 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논점을 이동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 민주당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박 의원님 반론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그 아까도 제가 민심을 이야기했지만 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정원 댓글로서 계속 이렇게 그 민주당과 그 새누리당 여야 간의 공방전이 벌어질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누리당이 그 국정원과에서 그 NLL 관련된 문건이 발췌된 것이 공개되면서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새누리당의 지지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오히려 올라갔는데 왜 내려갔는가.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심이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깨뜨려 봤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NLL을 갖다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해 경제 그 평화협력지대로서 우리가 그 6.15에 의해서 전쟁이 끝났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서 실제 평화가 다가왔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떤 성과를 이뤘다. 그때 아까 그 한겨레 신문 뭐 영도선 아니다 뭐 이런 부분 아까 보여주셨지만 당시에 갔다 왔을 때 그 국민 여론이 80%가 지지했습니다. 그거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어요. 80%가 그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갖다 지지했었다는 이 부분이 그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 보면은 그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장이 그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거 도대체 국민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야가 한참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공개했다. 국정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런데 국정원의 명예는 구기기 위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수를 뒀다, 여건이. 그래서 그것이 역풍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정치적인 그 생명을 걸겠다. 정문원 의원, 서상기 위원장님이.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다른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때 말을 흐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권영세, 금방 이야기한 권영세 그 당시에 상황실장, 그 다음에 총괄본부장인 김무성 의원이 예를 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전문을 보지 않았으면 저런 발언 저렇게 읽지를 못했을 거라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본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이것이 지난 대선가 그전에는 국민들이 댓글 사건 나오더라도 그게 이렇게 이 대선의 개입 이 부분하고 연관을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캠프의 2위, 3위 그런 주요한 부분들이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뭔가 대선과 개입돼 있구나. 그리고 국정원장이 어떻게 자기 이 단독으로 저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 60 몇 프로가 단독은 20%, 청와대가 협의했을까 6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와대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해진 겁니다. 민심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 워낙 또 이제 그 어떤 민심에
좀 더 접근이 있으니까 아마 그 말씀 굉장히 뼈 아프게 들리고 또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단순히 그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또 저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야 간에 막 정쟁이 있고 싸우면 여당에게 전부 다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국정조사 문제도 야당은 저희들 좀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리라고 처음부터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뭐 여당에서는 전혀 이제 진정성을 좀 안 믿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당이든 또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 제기든 이런 게 있으면 야당이든 또는 국민들의 의혹 제기가 있으면 여당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번에 국정원의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당이 위기 관리 능력도 없구나. 여당이 왜 저러나 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 북한의 지도부에 우리나라의 그 최고 책임자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NLL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에 보니까 한 반 이상이 우리한테 동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밀면 넘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이 문제만은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다소간에 좀 힘들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상황을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국민들로부터 질책도 당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제가 우리 이제 황 소장님이 아까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드리면 또 바로 불이 붙을까 봐 제가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고소를 한 사람들, 주고받는 사람들 재판을 하는 판사를 했는데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겼네요. 뭐 자랑스럽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분명한 공익적 제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엊그저께 법사위 회의에서도 적어도 이 제보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다. 만약에 이것을 뭐 저를 고소한 분이 무슨 뭐 절취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그러나 그 고소장을 보면 그 우리 김모 당직자로부터 박범계 의원이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단정적으로 했으면 제가 맞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피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권영세라는 분이 작년 대통령 선거의 종합 상황 실장입니다. 한 2, 3위쯤 되는 지위입니다. 삼선위원회 국회 정보위원장을 했고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문제의 박원동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2차 장사나의 국익정보국장입니다. 이분이 국회 파견관으로 3년 와 있었습니다. 권영세 이 전 의원께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할 때의 국익정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마찬가지로 경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그 12월 16일에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했다. 박원동 국장이 전화 와가지고 경찰 수사 똑바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밝혔던 그 녹음 파일은 이와 유관한 겁니다. 즉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입니다. 박범계 의원을 고소했으니까 저는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죠. 세상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 받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 적어도 제가 내란에 가까운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를 고소했을까요?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박범계 의원이 추가적인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가적인 공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제 입을 막는 것입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소 여부하고 관계없이 저는 뭐 새누리당이 그걸로 죽든지 살든지 민주당은 그걸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국익을 위한 거고 공익을 위한 거죠. 만약에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요. 그다음에 의원님이나 민주당이 그 해당 기자를 맞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법률적인 지식까지도 가르쳐줘요. 누가 더 그 짓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 기자하고 오래 아는 사이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그건 맞고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박모 국정원 국장은 저도 그 양반은 뭐 직접은 모릅니다만은 잘 아는 인물인데 지난 정권에 굉장히 가까운 국정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하시네요. 예. 지난 정권에요. 이명박 정권. 네, 이명박 정권에 원성훈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때 신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신부입니다. 저는 지난 정권의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현 정권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정권이요.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에서 국정원을 이 정치 개입이나 이런 문제를 개혁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정원이 댓글 대선 개입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검사들을 갖다가 많이 배치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라고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도움을 하나도 받은 게 없고 지난 정권이나 국정원에서 자기 입장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만약에 앞으로 국정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만약에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민주당의 일각에서 심하게 이야기한 지난 대선에 당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연로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사과를 할 의사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역대 국정원이 전부 다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그나마 어디를 도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치 개입을 좀 소극적으로 했죠. 찌질하게 댓글이나 올리면서. 자, 2007년을 한번 봅시다. 이명박 씨 재산을 틀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의 국정원 파일이라면서 실제도 아닌 것을 국정원 직원이 밖으로 유출해서 월간지에 보도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개입을 했고 또 언제 했습니까? 대선에 임박해서 김경준 씨가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역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문제를 전부 털기 위해서 국정원 과거사 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개혁되고 올바로 나가려고 한다면요. 과연 댓글 몇 개 올리는 거,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의 야당이 집권할 때, 저는 그때 야당에 있던 사람입니다. 야당이 집권할 때 그때 과연 야당은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안 했느냐. 저도 그 정치 개입의 피해자입니다. 저도 이야기할 게 정언할 일도 있어요. 공개 방송이니까 제가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국정조사에서 규명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국정원 진실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역대 정권의 국정원 정치 개입 사례를 전부 조사해서 털어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거라고. 네, 국정조사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능구 대표 어떻게 지금 드릴까요? 말씀 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권력기관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오히려 곤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국정원장의 독대도 안 받고 했잖아요. 그거는 팩트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팩트고 또 재조사할 때는 조사 좀 했었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팩트는 팩트대로 가야 된다 보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거듭거듭 저는 민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와 지금 현재 국정원장의 이 전문 공개에 있어서 청와대와 정부 핵심이 연루되어 있다고 저도 놀랐어요. 이거는 60% 이상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속기관이니까 이게 만약에 몰랐다면 이거는 쿠데타다, 직무유기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 장악력이 어느 대통령보다도 이렇게 높으신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사해서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해방 이후에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든지 명쾌하게 가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규명, 진실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어근쩡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꼬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에서 사실규명을 명확히 하고 이게 연루된 사람은 업천마속의 심정으로 확실히 정리하시고 국정원도 기억하시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국민들한테 서셔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신과 신뢰의 대통령 아닙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이런 걸 갖다가 국민과의 대화잖아요, 그게. 그런 걸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저는 안 생긴다. 제안까지 해주셨고요. 일단 대통령이 어떤 국정의 지금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우리 김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수사 정말 우리 여당에서 좀 섭섭할 정도로 확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기소된 내용을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조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조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야당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아직까지 이제 정치 집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수사하기가 어려워서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지금 이 집권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저희들은 수사가 다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것은 지금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직도 일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하려니까 조사위원회의 어떤 제청 문제까지 제기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어쨌든 이번만은 확실하게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모든 것을 털고 가야 됩니다. 예.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을 하고 다시 또 제청 문제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청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국정원이 이제 본연 업무로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말하는 이런 대북 심리전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제는 이것은 그만해도 되는 것인지까지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지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도 자리매김하게 하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전부 이제 끊고 감으로써 이제 새로운 자리에 가도록 그런 국정조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김재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새로 거듭나는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 진상규명을 기초로 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수사가 끝나 있지 않습니다. 소위 반값 등록금 문건, 또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게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그 작성자와 보고라인과 결제라인이 실명으로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명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평생을 경찰에 봉직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왜 그 엄중한 시간에 12월 16일 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배우가 있지 않고서는 믿을 만한 곳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에 대한 엄중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진상조사의 목표여야 되고 본질이어야 된다. 예, 이 초유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여야 간에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의 국정조사가 험로를 걷게 될 것인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껏 약 21차례 정도의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이 한 8건밖에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재현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께서 국정원의 개혁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황 소장님과 김능구 대표께 제가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정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국정원의 그 문제와 예. 또 국정원을 통치했던 그 국정원 수뇌부의 문제는 분리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국정원의 존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론이라는 것은 윤창중 사건에서 봤듯이 윤창중이 잘못했죠. 하지만 선동이 더 먹혀들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국정원 NL 대화록이 공개된 원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모했다라고 주장한 야권의 주장에서 촉발됐고 빨체문이 나왔고 빨체문이 조작되었다니까 원문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부분도 유심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네, 김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저는 그 대선 그날 이 강화문에서 국민 통합을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양 진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지난 대선이 다시 온 것처럼 대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사, 아까 말한 가거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국정원이 국민의 국정원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용두사미 국정조사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국정조사는 여야의 정쟁으로 치러진 국정조사일 때 그럴 확률이 높았습니다. 두 분 특위의원께서 오늘 직접 나오셔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조사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